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홍남표 창원시장의 보훈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지금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대접을 받은 견내량 돌미역 채취가 한창입니다. 전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귀하게 수확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안의 한 시터 부동산에서 6억 5천여만 원의 전세금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6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열립니다. 경남에서는 모두 158개 고등학교에서 25,615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현재 공석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조영파 전 제2부시장이 최종 임용 후보자로 낙점됐습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홍남표 시장의 보훈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임용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도국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보훈 인사 논란이 불거진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종 임용 후보자인 조영파 씨는 홍남표 시장의 측근으로 불립니다. 홍 시장 선거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당선 후 인수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선거 캠프 또는 인수위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보훈 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 TF는 지역문화예술의 핵심 기관인 문화재단 대표에 비전문가인 조 후보의 임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서류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인사검증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조영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지난 4일 창원시의회 문화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4명이 조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이유로 인사청문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 7명으로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반쪽짜리 인사청문회가 됐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조영파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조 후보자는 보훈 인사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전문성 논란을 의식한 듯 조 후보자는 지원 동기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무원 생활을 평생에 예술 분야 전문성이 있을 수 없지만 오랜 공직 생활과 제2부시장 등을 거치며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체와 람사르 재단 등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한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모든 능력을 문화재단에 쏟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의원단은 8일 한은정 시의원부터 조영파 후보자 임용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남표 시장과 짧은 만남이 이어졌는데요. 간단한 인사말만 나눈 채 별다른 입장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9일 결정될 예정인데요. 민주당 의원단은 청문보고서 채택 결과와 임용 여부 등을 지켜본 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와 창원문화재단 보훈 인사 논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식감은 기본, 미역국을 끓이면 뽀얀 국물이 우러나고 물에 씻을수록 감칠맛을 더해 전국에서 찾는 미역이 있습니다. 바로 통영과 거제 사이 바다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견내량 돌미역인데요. 지금 이곳에는 돌미역 채취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채취해서 자연에서 건조한 견내량 돌미역, 그 바닷내음 가득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과 거제 사이 견내랑 바다에 어선 수십 척이 떠 있습니다. 물때를 기다려 조업에 나선 미역 채취선들입니다.
13m가 넘는 대나무 장대인 트리테를 넣고 감아 올리면 십자 모양의 장대 끝엔 싱싱한 갈색빛 자연산 돌미역이 말려 올라옵니다. 지금도 600년 전 전통 방식으로 채취되고 있는 자연산 견내량 돌미역입니다. 기분 좋다. 단기일에 비가 좀 많이 오고 물 조류가 물 수온이 올라가고 하는 바람에 미역이 많이 생산이 올해 많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손을 빨아도 불리지 않고 쫀지쫀지해 씻을수록 더 맛이 나는 것이 우리 견내량 돌미역 특징입니다. 한산도 대첩으로 알려진 견내량은 임진왜란 당시 하객진 전법으로 왜군을 무찌른 해역. 그만큼 물살이 빠르고 변화도 많은 곳이지만 햇볕 투과량이 많고 수질이 깨끗해 미역이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 임금에게 진상될 만큼 맛과 영양이 풍부한 데다 두껍고 탄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는 낮은 수온으로 수확은 늦어졌지만 잘 자란 덕에 수확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25톤 안팎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확된 미역은 통영 연기마을 건조장에서 사흘 정도 자연 건조돼 바다 내염을 품고 전국으로 판매됩니다. 조류가 세고, 그리고 미역이 자랄 수 있는 어떤 수심이 10m 선에서 한 5m 이리 사이에서 자라기 때문에, 조류가 세기 때문에 미역 육질이 좋고, 그리고 미역이 담백하고, 그리고 또 다시마 같이 또 미역이 토실토실하게 미역이 맛있어요. 귀한 견내량 미역의 수확 시기는 5월 한 달. 미역 자원을 보호하며 수확되는 견내량 돌미역의 건강함이 어민들에게는 소득으로, 소비자에게는 맛과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전북 고창 지역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시부모를 봉양한 60대 효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4살인 김희순 씨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고 3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만 있을 것 같던 그때 남편이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딸은 고작 9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시련에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시부모님이 있었기 때문. 산에서 약을 직접 캐갖고 와서 약초를 캐갖고 와서 저를 다시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런 게 고맙다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사랑 많이 주셔서. 자식 모두 시집장가까지 보낸 그녀 옆에는 이제 100살을 앞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항상 나랑 같이 이렇게 어머니도 혼자 됐지만 나도 혼자니까 같이 어머니가 의지하면서 산다고. 옛날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 13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둘째 며느리 김희순 씨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저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좀 안 좋고 이상할 때 그럴 때는 무슨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딴 그녀를 동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효부라고 칭합니다. 존경스럽지요. 정말로 박수 보내주고 싶으신 분이 저 어머니인데 정말로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가족의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현대사회. 고창 60대 효부의 사연이 서로 돌보고 아끼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고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들인데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이야기로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을 이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리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올해로 13년째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고 있는 손경로 씨. 손녀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경험을 살려 이야기 할머니에 지원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손녀를 계속 보게 됐거든요. 동화책이나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애들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동요.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 이야기가 끝나면 헤어짐이 아쉬워 할머니 품에 꼭 안깁니다. 일주일마다 이야기 할머니께서 이제 방문을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야기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이야기 할머니 동화를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엄청 많이 놀라더라고요. 애들이 막 동화책 안 읽고 그냥 자기들 바라보고 동화를 읽으니까 이야기 할머니 머릿속에 동화가 다 들어있냐고.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매년 1, 2월 선발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데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불과 30명이었던 이야기 할머니들은 현재 3,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가족과 함께 우리 유아들이 지나가다가 제가 지나가면 할머니 하면서 막 달려와서 안겨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이게 보람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친근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눈높이에 맞춘 인성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창원 관내 노인종합복지관과 읍면동에서 경로잔치와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홍남표 시장은 8일 진해 서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는 1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열립니다. 경남에서는 모두 158개 고등학교에서 25,615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탐구 5개 영역이며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 선택 과목 구조로 출제됩니다. 또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등 개인 사정으로 재택 응시할 경우 경남 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문제지를 내려받아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성적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함안의 한 신탁부동산에서 약 6억 5천만 원의 전세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남경찰은 8일 함안군 가야읍의 한 빌라 건물에 임차인 16가구에서 전세 피해가 발생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빌라는 공매 절차가 예정됐고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공매가 진행되면 국세와 지방세, 수익권자의 근저당 설정 금액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이어서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밀양시가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업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밀양시는 주식회사 HA코리아와 명진화학, 서울ENG 등 3개 기업과 함께 260억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3개 기업은 나노 융합 국가산단과 하남 일반산단 등의 신규 공장을 건립하고 신규 인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밀양시는 기업 투자와 고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거제경찰서 신축 부지를 놓고 옥포동과 장평동 주민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칭 거제경찰서 유치 장평동 대책위는 지난 7일 경찰서 신축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해 대통령실 등 50곳에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운동에 나섰습니다. 반면 옥포동 주민으로 구성된 이전 반대 대책위는 최소한의 지역 안배 차원에서 옥포동에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당초 옥포동 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장평동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